그날 아침 부산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른 상태였습니다. 김하은은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떨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항공그룹 승무원 최종 면접일이었으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의 작은 친절이 인생 전반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원자님, 승무원에게는 첫인상과 단정함이 중요합니다. 스타킹에 올이 나셨어요. 서연은 지적을 받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언급당하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잠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돕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 어떨까? 하지만 그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간단히 사과한 서연은 면접관이 인상을 찌푸리며 메모를 하나 하고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연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기다리던 대형항공그룹 객실 승무원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창문을 열자 찬란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상쾌한 아침은 오늘의 좋은 결과를 예감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묶고 승무원처럼 정돈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옷장에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정장을 꺼내어 입었습니다. 바지보다는 스커트가 더 단정해 보일 것 같아 선택한 검은색 스커트 정장이었습니다. 새로 산 살색 스타킹을 조심스럽게 신고 마지막으로 발끝까지 반짝이는 검은색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이제 준비 완료입니다.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절대 지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서류 가방 안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녀의 표정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보내며 준비했는지 세기 어려웠습니다. 항공 서비스에 관한 책을 읽고 영어 인터뷰 연습을 했으며 비상상황 대처법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면접장으로 가는 길,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지원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할아버지가 리어카에서 폐지를 주우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날린 폐지들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가 많이 굽어 폐지를 주우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그를 지나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불쾌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준다면 분명 시간이 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겠죠. 그냥 지나쳐야 할까? 잠시 망설이며 서연의 눈에 할아버지의 굽은 등이 들어왔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그녀의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해. 서연은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면접에 늦어서는 안 되지만 잠깐 도와드리면 할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의 말에 할아버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괜찮아. 아가씨가 옷도 깨끗한데?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힘든 일을 해온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고 흩어진 폐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치마를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폐지를 줍는 모습은 조금 어색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걱정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폐지가 날아갔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주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할아버지는 아직 도로 한가운데에 리어카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신호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건너요. 제가 리어카 밀어드릴게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함께 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할아버지 혼자서 끄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횡단보도를 지나갔고 신호등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뀌려는 순간 차들이 기다리다 지쳐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좀 비켜. 도로 한복판에서 뭐 하는 거야? 운전자들의 짜증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횡단보도를 다 건넜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갑자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고마운 아가씨야. 요즘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어디 있을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움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 말씀을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아버지. 서연은 시계를 살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는 다소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갑자기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내려다보니 스타킹이 찢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폐지를 주운 도중에 어딘가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면접에 찢어진 스타킹을 신고 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처에서 스타킹을 구입할 만한 장소를 찾아봤지만 적절한 가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돌아가서 다시 갈아입을까? 아니면 이렇게 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접장까지의 시간을 고려해보면 돌아갈 여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찢어진 스타킹이 신경 쓰였지만 면접에 늦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있는 시계를 보니 면접 시작까지 겨우 5분이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예상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달려오느라 흐트러졌고 얼굴은 땀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스타킹이었습니다. 크지 않긴 하지만 면접관에게는 분명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침착해야겠다. 괜찮아. 면접은 외모만으로 평가하지 않아. 자신을 다독이며 서연은 18층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서연은 마치 어지럽혀진 서재 한켠에 비뚤어진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서연을 한 번씩 흘겨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눈에 준비가 덜 된 경쟁자로 보였을 겁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어 급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메이크업을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스타킹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하은님, 면접실로 들어와 주세요. 드디어 서연의 이름이 호출되었습니다. 심장이 급하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하며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명의 면접관이 테이블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3명의 면접관 중 한 중년 여성이 서연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지원자님, 승무원은 첫인상과 복장 정돈이 매우 중요하니 스타킹이 찢어졌네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지적을 당하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그렇게 되었노라 말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건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였어야 했는데 서연은 짧게 사과했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하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승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한 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며 도와주는 것이 승무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마치고 나니 서연은 자신의 말이 너무 추상적이었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연이 진정으로 믿는 가치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할아버지를 도왔다고 해도 스타킹이 찢어진 것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면접은 약 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최선을 다해 질문에 응답했지만 스타킹 문제로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와서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야 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변명처럼 들렸을 것이다. 진정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는 없겠지. 서연은 건물을 나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몇 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항공그룹에서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혼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서연은 자신의 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승무원의 모습이 멋있게 보였고 그래서 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내 선택은 옳았던 것일까? 서연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면접 날의 일을 되새기며 만약 그때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킹도 찢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면접관 눈에도 더 좋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현재 마음이 더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띵동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지원했던 항공그룹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을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불합격이라면 어떻게 할까? 모든 노력이 헛되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서연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님. 지난 면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중히 검토한 결과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는 서연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결국 불합격 소식을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꿈이 순식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슬픔, 후회,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면접날 있었던 순간들이 계속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무시했어야 했던 걸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돕는 것은 잘한 일이었고, 비록 그로 인해 면접에서 실패했지만, 이는 서연이 믿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서연이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며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끝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에 더 잘 준비해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린 결정은 옳았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덕분에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거니까 서연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 창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자신의 진정성과 가치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다시 시작하자고 좀 더 열심히 준비하자며 서연은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실패에 대한 슬픔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닫고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합격 소식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나고 서연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침대에만 누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밖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기에 간편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고 단지 발걸음이 가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익숙한 길로 접어든 서연은 자신이 학창시절 자주 가던 공항 근처의 전망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연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장소로 중학교 때부터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며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연은 그때의 순수한 열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이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전망대 인근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맑은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의 꿈과 최근의 실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길이 항상 순탄할 수는 없겠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오랫동안 꿈꿔온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이 확실히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여전히 후회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돕는 것은 분명 올바른 일이었으니까요.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며칠 전에 도와드렸던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은 놀라움과 반가움의 벤치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서연을 쉽게 알아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횡단보도에서 리어카를 밀어들인 서연이라는 말을 하자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서야 기억이 난 것 같았습니다. 아, 그 아가씨구나. 그날 정말 고마웠어. 서연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실패의 슬픔에 잠겨있던 순간에 그날의 기억을 나누었기에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이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제가 또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괜찮아. 이제 일이 거의 끝났어. 그런데 아가씨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나? 할아버지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주저하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면접이 있었어요.
항공그룹 승무원 면접이었는데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스타킹이 찢어져서 덕분에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불합격했어요. 말을 마친 후 서연은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나도 늦긴 했지만 후회는 안 해 덕분에 마음은 후련했거든요. 서연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나도 고마웠어. 그리고 오늘 너 다시 만나서 다행이구나. 서연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중년의 신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계셨군요. 회장님께서 곧 이쪽으로. 그 말을 듣자 서연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 어떤 회장님이시죠? 서연의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는 서연을 슬쩍 바라보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신사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듣지 못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이 정장을 입은 신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곧 그 신사는 서연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항공의 부사장 이대훈입니다. 서연은 놀라서 명함을 받아들고 갑작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함을 확인하자 정말 그가 하늘항공의 부사장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르신,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신사는 즉시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고개 숙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항공그룹의 부사장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 이런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전과는 크게 달라 보였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의 미소가 아닌 깊이 있는 지혜와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아가씨,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다면 차라도 한잔 할까요? 서연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부사장은 서연을 데리고 공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고급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할아버지가 먼저 차에 탔습니다. 서연은 주저하다가 부사장의 인도로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도 서연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서연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소개를 제대로 해두어야겠구나. 나는 정영호라고 해. 대한항공의 창립회장이며 현재 명예회장이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대한항공의 창립회장이라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차 안의 분위기와 부사장의 태도를 보면 틀림없는 사실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하지? 서연의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일이란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낮은 곳에 있을 때 진정한 것을 보게 마련이지. 나는 매년 몇 날은 익명으로 거리를 나가 내 삶을 되돌아보곤 해. 오늘도 그런 날 중 하나였어. 서연은 할아버지, 아니, 박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준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대한항공의 창립회장이라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차는 조용히 도시를 지나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세 사람은 그곳에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조용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커피를 음미하며 서연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함과 날카로운 통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현실감이 부족했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대형 항공 그룹의 회장이라니 마치 동화 속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놀랐지?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로만 생각해. 하지만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변장하고 나가는 거지? 박 회장은 자신의 생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후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항공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지금의 하늘항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작은 도움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 자주 생각해.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가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지. 서연은 박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깊은 인생 철학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인간미와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가씨가 나를 도와줬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하지만 아가씨는 달랐어. 면접이 있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맥생인 노인을 도와줬잖아. 서연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사실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별것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박 회장은 서연의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카페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 마음가짐 말이야. 박 회장은 곁에 있던 김 부사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우리는 매년 신입 승무원을 채용할 때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가장 중시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호기심을 가지며 박 회장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봐도 될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건넨 작은 수첩을 받아들고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서연은 그가 무엇을 쓰는지 궁금했지만 예의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글씨를 다 쓴 후 그 종이를 김 부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사부에 이 사람을 다시 검토하게 해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회사 철학과 가장 잘 맞는군요. 서연은 박 회장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가 쓴 메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부사장의 표정을 보고 중요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 면접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마. 인생은 생각보다 많은 우연과 기회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박 회장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를 확인해보니 하늘항공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 전화를 건 담당자는 공손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서연에게 전했습니다. 김하은님, 안녕하세요. 하늘항공 인사팀의 송혜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최종 검토 결과
김하은님을 저희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합격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박 회장님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박 회장님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에게는 불합격 통지가.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재평가 절차를 통해 김하은님의 자질이 우리 회사의 가치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입 교육이 시작됩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온 서연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쁨, 감사,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도와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력이 아닌 것 같아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 걸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공정하게 평가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서연은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본 것은 자신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승무원에게 필수적인 자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서연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늘항공교육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신입 승무원들과 함께 강당에 모였을 때 교관은 새로운 교육생들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수천 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선발된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특히 이번 기수에는 특별한 분이 계신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관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의가 끝난 후 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를 비웃는 세상이 부끄러운 것이다. 내 진심을 잊지 마라.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작고 소중한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직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가치관과 믿음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서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개월 후 드디어 첫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는 꿈에 그리던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배운 가치와 교훈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공항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활주로 근처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높은 고도에서 확실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서연은 그가 박 회장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저 멀리서 사람들의 진심을 찾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서연은 승객에게 다가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그 작은 친절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타킹에 난 작은 상처를 기억하며 서연은 그 흠집이 인생에 직조한 소중한 교훈임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더 높아지며 서연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일으킨 큰 기적. 서연은 이제 한 명 한 명의 승객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이 받은 그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스타킹의 작은 흠은 그녀의 인생에 남긴 흔적이며 세상을 더 따뜻한 장소로 만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반전이 있는 인생,